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의 시사점 중에서 먼저 미래사회가 변화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을 함께 수강하고 토론하면서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된 모습들을 아마 잘 봐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어떠한 점들을 배울 수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봤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빅히어로라는 이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에는 아주 누구나 집집마다 하나씩 갖고 싶어하는 이 캐릭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베어맥스는 이 의료 치료용 로봇으로서 얼마나 아픈지를 1부터 10까지 이야기를 하고 친절하게 이 개인의 어떠한 이 닥터로서 이 기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친구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에는 정말 집집마다 아니면 방방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멋진 이 미래 사회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가 이렇게 정말로 애니메이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허라는 그녀라는 영화에서처럼 정말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그 인공지능 캐릭터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지고 서로 교감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벌써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챗봇이라든가 아니면은 챗GPT를 포함을 해서 이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감성도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같이 봤었던 미래사회의 변화, 어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사회에 대해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특히 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되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자녀를 낳지 않는 비혼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지구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을 제외한 전 세계 인구 규모로 봤었을 때는 지금도 신흥개발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막 개발도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신흥공업들 중에서는 끊임없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70억, 80억, 90억, 100억을 향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어떠한 곳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전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양극화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가 다가올 미래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뿐만인가요? 우리나라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렇게 경제와 정치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다 발전을 시켜가지고 훌륭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이러한 나라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가 미래 사회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이 남녀 간의 이런 젠더 갈등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거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이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남성성이 아니라 이 여성성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젠더 갈등, 즉 이 서로 이 이성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동성 간의 문제와 같은 예를 들어서 이 LGBT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의 각 구성원들 간의 의견 충돌, 이런 것도 우리가 미래 사회에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들, 우리 사회가 점점 다문화로 가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 국경을 넘어서 섞이는 다문화 사회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 간에 아니면은 민족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이런 국수주의 논쟁도 미래 사회에서 당연히 두 가지 사상 모두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항상 가난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질병으로 아니면 기아로 굶어 죽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래 사회의 변화, 미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라든가 새로운 산업 동력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에너지 생산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태양열에 너무나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가 또 원자력에 너무나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이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점점 인류의 쓰레기만 쌓아가는 이러한 사회도 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래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 발생할 일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가 미래사회의 변화의 그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미래사회 변화라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미래사회의 모습 중에서 점점 아이가 줄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갈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 라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줄어드는 인구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그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줄어드는 대신에 이 아이와 함께 보냈었던 시간들을 이 다른 이 사회 활동에 아니면 경제 활동에 투여를 해가지고 인구는 한 자녀밖에 또 내지는 갖지 않고서는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의 생산성 자체는 우리나라의 이 소비 지수 자체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내에서 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나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의 색깔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를 봤었을 때 과연 이 나라들은 하나의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죠. 인구가 고작 몇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토가 우리나라의 서울시나 아니면 제주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국제사회 내에서 충분히 그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점점 비혼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꼭 이게 과연 사회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 우리 사회는 점점 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 사상적 이러한 자유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점점 나가서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러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모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홍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그 외에도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어떠한 이 반정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 노동가요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시가 직접 그곳에서 노래로 개사되어서 불려지기도 하는 등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아주 좋은 이 모델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배워보고 싶어하는 그거 자체가 인구가 과연 늘고 줄어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십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이 ICT 기반으로 해서 사회의 시스템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색깔 자체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주 4일제, 주 3일제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점진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동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교육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맞이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모습도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원, 즉 이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갖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반려동물한테 어떤 이 재산이라든가 유산을 물려준다라든가 이렇게 아주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편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회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미 벌써 대한민국이 겪고 있고 당장 5년,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부분에서 이 다문화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 지역으로 가면은 전체 이 초등학생 인구 중에서 20% 가까이가 다문화 가정 출신의 어린이로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이들이 당연히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나중에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력,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글로벌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국가로 성장하고 동아시아의 이 많은 문화들을 함께 포용을 해가지고 더욱더 발전된 나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문화냐, 국수주의냐, 뭐 아니면은 단일민족이냐, 뭐 이 하나의 이 전통 문화권이냐, 이러한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는 대한민국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겨울철이나 봄철에 중국이나 아니면은 몽골에서 사막화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황사먼지가 불어온다면 일본에서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을 해서 결국은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의 앞바다까지 그 오염수가 온다면은 결국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웃 나라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독불 장군처럼 대한민국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적대적으로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지구에 잠시 들렸다가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갈 우리가 잠깐 들리는 손님이라고, 지구에 잠깐만 머무르는 손님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모두가 같은 인류애로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하나 둘씩 해소를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요,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 황사를 없애기 위해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한 대씩 지급한다고 해서 사건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가서 직접 우리가 몽골이나 중국에 가서 식목 사업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일본에 있는 이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술 인력이라든가 장비들을 보내줌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적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사회는 이제는
과거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고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사실 80년대나 90년대만 하더라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수를 사 먹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됐고, 아마 미래 사회에서는 물을 사 먹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가요? 라고 오히려 되물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하게 변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공기를 숨쉬는 데 있어서 이 황사가 있는 날도 있고 미세먼지가 악화된 날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미래 사회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공기를 우리가 사서 숨을 쉬고, 우리가 이 야외에 나갈 때는 항상 이 산소 마스크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숨 쉴 수 있는 이 공간들을 함께 동반해서 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당연한 사회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한 대 놓는다고 해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나 혼자서만 집 안에 산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문제의 근본적인 거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차피 산업사회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 사회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몽타주의 주인공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몽타주의 주인공은 바로 유나바버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테러리스트는 우리는 그냥 이름만 들어봤을 뿐이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하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반향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서 미국 사회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산업화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었던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나바버라고 불리는 존 카젠스키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월반을 하고 16살 때 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주변에서 아주 촉망받는 학생이었었고, 실제로 이 학생은 이 하버드와 그리고 이 수학과에서 직접 이 석사 박사를 공부를 하고, 실제로 대학에서 조교수로 2년 동안 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촉망받는 그러한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 수학자였었던 이 유나바버는 이 1978년에 노스웨스턴 대학에 이 첫 번째 폭발물을 설치를 해서 이 폭파 사건을 일으킨 이후로 이 10차례가 넘는 이 폭파 테러를 직접 감행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이러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워낙 이 이공계 분야로 뛰어났었던 인재였기 때문에 이 존 카젠스키는 유나바바라는 별명이 불리기 이전서부터 본인이 직접 만들었었던 사제폭탄을 가지고 이 소포의 형태로 전혀 지문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 폭발물을 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능범의 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유나버머의 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미국의 FBI나 아니면 다양한 언론에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 결국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저러한 몽타주를 통해서 이 대학인 유니버시티와 에어라인인 이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를 했었던 이 유나바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의 현상금을 걸고 이 테러리스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나버머는 한동안 이 테러를 저지르다가 잠잠히
주변에서 사라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1990년대 들어서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와 미국에 있는 주요 일간지인 이 뉴욕타임즈에 자신이 직접 쓴 산업사회와 그 미래라는 기고문을 싣고 자신의 정체를 다시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결국 인류가 끊임없이 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산업화에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과학기술로서 우리가 많이 발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이거는 인류한테 어떻게 보면은 독이 되고 그 산업화로 인한 앞으로의 미래는 더 우울해지기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공멸까지도 이를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이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으로서 소위 말하는 반기술주의의 비판, 반기술주의적인 이 성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각종 산업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업화의 천병이었었던 이러한 대학 연구소 그리고 이 항공기 회사에 저렇게 폭탄을 보내서 자신의 메시지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이 윤허버번은 체포가 됐고 이 사람들과의 왕래가 없이 한적한 오두막에서 폭탄을 제조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폭탄으로 새로운 테러를 궁리를 할까라고 했었던 이 윤허버번의 이 테러리스트 행각은 근 20년이 넘게 수사한 끝에 결국 체포가 됐지만 결국 이 사람이 실제로 작성을 했었던 저 산업사회와 그 미래라는 기고문은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심장하게 그 뜻이 비춰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미래에 촉망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해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사회의 변화의 시사점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 생태와 저렇게 이 에코 친화적으로 함께 어울리고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을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점차 해결이 될 거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미래사회 환경 문제라든가 다양한 사회 문제들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적으로 즉 이 에고이스트처럼 우리 인류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나 개인만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치열한 경쟁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파괴를 하고 다양한 과학기술이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숨쉴 공기마저도 결국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의 미래 사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유럽 배낭여행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꼭 한 번씩 들리는 스위스 루츠렌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빈사의 사자상은 실제 중세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척박한 환경일 수밖에 없었던 스위스의 용병들이 이 근현대사가 시작이 되는 프랑스 대혁명 전후했었던 시기에 프랑스의 이 부르봉 왕조를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이 왕실을 지키다가 결국은 모두 다 장렬하게 전사했었던 모습들을 저렇게 사자로 형상화한 굉장히 의미 있고 유래 있는 이 사자상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자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고작 200~3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가장 최빈국이면서 주변에 있는 어떠한 자원들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라는 이 인력 자원만을 가지고서 주변의 용병으로서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돈벌이를 나섰던 이러한 스위스인들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인류가 저 스위스에 가서 여행을 하거나 꼭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멋진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위스라는 나라가 어떠한 뭐 영토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구나 과학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강대국들만큼 이 나라가 어떠한 국제사회에서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파워십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이 국력이 강성해짐으로 해가지고서 이 주변 국가의 긴장을 이룰 정도로 그 힘이 세졌기 때문에 불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위스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리고 스위스가 그렇게 어려운 역사를 뚫고 와서 결국은 이 유럽 사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그리고 이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우리끼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으면서 미래 사회를 맞이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 안에 갇혀서 통일까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미래 사회를 우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래 사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각을 바꿔서 한국 사회 내부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미래에 넘겨주지 않고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가 더욱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한 시사점을 윤하범어 이야기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미래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떠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의 시사점 중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